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백수 놀 때 뭐 할까요? 백수는 놀 때 뭐 하지? 너무 고급스러워. 착하게 백숙인 줄 알고. 네, 이런 놀라운 제목을 알려주신 분과 함께 저희 방송할 거고요.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트마인드입니다. 먼저 하고. PD입니다. 네. 도레이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똥이맘입니다. 네, 똥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수신 거 맞죠? 바쁜 것 같아, 백수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바로 살지도 몰라. 아니, 지금도 집이 이렇게 매번 집 정리한다 하는데 정리가 안 돼. 유럽 같아요. 항상 여기는 보수해야 되고 저기는 공사해야 되고. 너무 멋있는데. 유럽에 너무 비유하다니 멋지다. 있어 보이잖아요. 다행이다. 그래서 실은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육아하다 보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은 그냥 뭐 10시간 안에 뚝딱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10시간 안에. 그런 분은 원래 프로 아니에요, 프로? 그러니까 원래 그런 쪽 하시던 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루는 툴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만들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기는 하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로 시작을 했을까? 라는 후회가 막. 근데 사실은 이게 없으면 내가 다 그려야 되잖아. 그릴 수가 그리는 없죠. 거보다. 그러니까요. 네. 훨씬 유용한 툴이죠. 그림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쨌든 저희 똥이가 네. 엄마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소방차야 라는 말 한마디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동화책은 없고 자기가 뭐 그림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나오는 소방차는 뭐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물 대신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좀 풀어서 그거를 챗 GTP한테 썼어요. 뭐 문장 앞뒤도 안 맞고 그냥 여러 가지를 횡설수설 하면서 썼어요. 하지만 너는 정말 최고의 동화책 작가야.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스토리까지 만드는 거. 아, 동기부여도 해줬군요. 챗 GPT한테 너는 최고의 스토리 작가야. 그러니까 그 GPT를 잘 사용하려면 첫 번째가 역할부여라고 계속 되게 많이들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그 역할도 되게 명확하게 해주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번 시험을 해봤던 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항상 저희 중요할 때마다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희 뭐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저희가 일이 있거나 수능 보거나 전 재수했거나 결혼할 때 이럴 때 편지를 써주셨거든요. 아버지 너무 좋으시다.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아버지가 일기를 항상 쓰셨었는데 그 일기장에서 제가 가족들한테 쓴 편지가 몇 건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력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방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았지만 방만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빡센 유언을 남길 이유가 뭘까? 빡센. 왜냐면 저희 언니한테는 뭐 항상 너희 이름답게 기쁘게 살고 저희 조카한테는 행복 가득한 행복 충만한 삶을 살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한테만 유독 방만하지 말고. 저는 방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저희 아들한테는 세상을 품는 큰 그릇이 되라. 막 이렇게 좀 크게 써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한테 쓴 거는 저도 좀 울컥했는데 우리 아빠가 이 아이를 이렇게 큰 그릇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해서 울컥했는데 저한테 하신 유언에 대해서는 뭐지? 이러면서. 왜? 내가 솔직히 우리 가족 중에서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었거든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는 안 했지만 이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었어요. 해봤자 뭐 이제 과를 아빠가 조경학과 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경학부였거든요. 싫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뼈를 묻을 겁니다. 요 정도인 거지. 뭐 학교를 안 한다거나 뭐 다른 진로를 선택하다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GPT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무 감격스러운 답장이 저희 아빠의 어투로 해서 그때 한번 추천하셔가지고 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편지를 또 받은 거예요. 오. 첫 문장이 너에게 이 편지가 닿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 아빠의 어투대로 그걸 좀 네,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공대 갔겠죠. 아,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울먹울먹 할 정도로 정말 저희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그것도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너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야. 라고 어떤 편지를 썼냐면 이런 편지를 썼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는 이런 편지를 썼었어. 그러면 이런 얘기는 왜 했을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GPT한테 명확하게 뭔가를 전달을 해주면 굉장히 연기를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프롬프트 되게 정확하게 그럼 길게 써요? 어떻게 쓰는 거야?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몇 천자까지 이렇게 3천자인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막 엄청 프롬프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쓴다라는 생각을 그건 안 아니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거야. 조용히 있어. 두 번째 편지야. 조용히 있어. 나 아직 할 말 안 됐다. 세 번째 뭐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답장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페이지 1에 대해서만 스토리를 짜줘. 아니면 얘가 그 페이지 1에 대해서 스토리를 짜다가 멈춰요. 자기 그 할당하는 숫자를 다 채우면 계속해. 하면 계속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의 숫자에 대한 제한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프롬프트 잘 줄 수 있게 그 아카데미 열리더라고요. 똥의 맘이 안내해 주시는 요 챗GPT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었잖아요. 네. 근데 들으면서 놀란 게 이 어떤 이 그 AI한테 명령어를 주는 그 체계 있잖아요. 그 뭔가 요거 다음에 요거 넣어주고 요거 다음에 요거 넣어주고 그게 너무 놀라운 체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공대녀는. 그래서 나랑 수준이 다르구나. 어떻게 이거 다음에 이렇게 착착착착 넣어서 얘가 알아듣게 이걸 다 명령어를 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수라.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그거는. 네,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다라기보다, 요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한번 찔러본 거죠. 그래서 편지 같은 경우에는 기피디님이 한번 그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네. 뭐 한번, 되겠어? 하면서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시간이 바빴을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쏙 했다면은 지금은, 한번 해보지 뭐. 많은데, 한번 뭐 시간 해봤자 뭐 몇 시간 걸리겠어? 10분, 20분이잖아? 라고 해서 한번 해봤던 것들이 좀 체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들으면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돼요. 네.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도 뭐가 있더라고요. 무슨 클로버? 네. 라는 게 있는데. 하이퍼클로버. 네. 그거 사용하는 그게 하도 뭐 핵무기 만드는 법 가르쳐줘.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윤리 문제가 생기니까 누군가가 프롬프트를 만들 때 앞에다가 네이버에 자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넣었는데요. 맞아. 역할을 부여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너는 착한 애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들 뿐인데, 그 윤리라는 것도,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윤리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 멘트가 저한테는 좀 와 닿았어요. 착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 악용하려면 정말 악용을 할 뭐든지 수가 있을 것 가능하니까.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그 문체 같은 것도 다 따라하니까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주에 다음 회차 때 이렇게 설명할 건데 그 디스크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얹어주고 이 고급풍으로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저작권의 문제라던가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악용하려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게요. 네. 그 정도는 귀여운 악용이죠. 그러니까요. 맞아, 그 정도는 뭐. 처음에 그 시작하신 분이 사퇴를 한 이유가 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얘기한 사람이 왜 없냐고 하면서 네, 사퇴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착하게 하라고 처음에 명령어 붙여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번에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알고리즘이라는 느낌으로 무언가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필터링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동물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피해갈 수 있는 피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근데 만들면 또 방어하고 만들면 방어하고 창과 그런 거죠. 방패를 계속 맞아요. 해야 되겠네요. 우선은 그래도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활용해보는 걸로. 네. 아름다운 동화의 세계로 다시 올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화책 만들기를 하는데, 제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미드저니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훌륭하고, 그림체도 정말 예쁘고 다양하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는 안 나와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근사한 그림들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화책의 내용에 딱 맞는 그림을 생성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핑계지만 시간이 그래서 많이 좀 걸렸습니다. 너무 훌륭한데요. 코가 너무 귀여워. 코가. 지금 멋이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전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 이 옷에 후드티에 질감까지. 질감이 나오네. 와, 네. 장난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요, 눈동자를 보시면, 네. 그 눈동자,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해상도가 그냥 캡처를 한 거라서. 네. 근데 다음 사진들 보면은 눈동자에 비춰지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닮았다면서요. 그쵸. 닮게 네.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닮게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진행해볼게요. 네. 네. 우선은 2단계로 나눠지는데, PPT가 정말 형편이 없어도 알아서 봐주세요. 아니, 훌륭한데요? 네. 이제 우선은 캐릭터를 만들고, 저희 아들을 닮은 캐릭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의 표정 변화라던가, 뭐 소지품 들고 있는 것들, 버전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전 다르게 만드는 거 2챕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캐릭터 만들기에, 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와. 진짜 비싸구나. 네. 너무 귀엽다. 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내가 신기하다. 이틀 전에 그 운동장 뛰었을 때가 저기 왼쪽 맨 위에 그 너덜너덜한 그 아이가 지금 저희 아이와 가장 흡사한 것 같기는 하는데 귀여워. 예, 저는 이제 현실을 좀 머리 그거 못 부정하고자 가늘고. 되게 귀여워. 저게 정상 비율이랍니다. 맞아요. 전화할 우리 때 아이의 정상이 비율이랍니다. 맞아요. 예. 못 가늘. 요런 사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아이가 항상 움직이니까 정면으로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렇겠다. 네. 맞아. 카메라를 잘 구해야 되겠어요. 카메라를 구한다고 애가 가만히 있지는 이제 활동해도 찍어서 캡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캡처하는 사진은 좀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모션 확실히. 촬영할 수 있는 네. 카메라.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인 엄마가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엄마라서. 그래서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파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파일 업로드를 해서 저희 아이의 사진들을, 관련된 사진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괜찮게 나왔다라고 한 사진들을 올렸어요. 이거 엊그제 어버이날에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 버튼 눌러서 이 사진들을 올리면 요렇게 이제 배경에 올라가게 되는데 프롬프트를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여기에 있는 사진에 오른 클릭하면 또 링크가 나오거든요. 어색해요. 반대 방향이라 네. 그럴 거예요. 그 링크를 하고 캐릭터 설명을 하고 기본적인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디테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파라메타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기본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링크는 앞에 있는 사진, 캐릭터 설명은 호기심 많은 4살 아이야. 그리고 굉장히 용감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픽사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원했거든요. 근데 스타일도 되게 중요한 게 같은 픽사 스타일이라도 저는 이제 캐릭터 위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픽사 애니메이션 캐릭터 스타일이라고 한 거고 전체적인 배경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는 좀 명령어들이 다른 것들이 잘 먹히더라고요. 전체 배경은 뭐 픽사 스타일
이라고 쳤을 때 가장 잘 먹혔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 앵글 뷰가 뭐냐면 약간 셀카보다는 조금 더 멀리에서 보여지는 거. 위쪽으로. 네, 살짝 위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소프트 라이트를 한 거고, 하이 패션 포트레이트인가요? 제가 엉망진창의 발음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놓은 지 몇 년이 돼가지고. 저희는 한 20년 됐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아니, 저번 시간에 기더브 때문에 제가. 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쳤을 때 좀 디테일하게 제가 원하는 픽사 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고급지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러한 명령들을 쳤었고, 파라메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8K나 하셨네. 동화책을 만들 거니까요. 4K로도 안 4K로 되나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높은 숫자 좋잖아요. 맞아. 지가 힘들지 내가 힘들나? 네. 어차피 한 번 쓰는 건데 이왕이면 고퀄의 그런 컨셉으로 처음에 갔었던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진들이 뜨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세상에. 근데 생각보다 딱 맞는 사진들이 없어서 여러 번 명령어를 수정해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최적의 명령어를 찾은 것들이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왔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면 되는 거죠. 다 예뻐. 네, 다 너무 예쁜데 저희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만 좀 골랐었는데 이게 많이 비슷하기는 하다. 다시 보니. 예, 다시 보니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랐어요. 이게 저희 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거. 너무 귀엽다. 실은 지금보다는 좀 어렸을 때 돌 때 살 포동포동했을 때 상위 한 90% 80% 했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네. 그래서 저희 아이랑 얘랑 블렌드라는 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슬러시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건 거고, 앞에 프롬프트 작성했을 때도 이거였고, 네, 블렌드랑 세팅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고, 디스크라이브 기능이랑 요렇게 이제 4개 잘 쓰게 되는데, 이 블렌드를 누르시면은, 그러니까 블렌드를 눌러서 이렇게 사진들을 다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렌드 해줘 라고 했죠. 저희 아이 사진을 넣었더니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좀 동양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이 더 아마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현실을 부정하면서 동화 캐릭터잖아요. 좀 더 픽사스럽게 하려고 봤더니 실사 사진을 빼고 했더니 좀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컷이랑 이 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맞아요. 근데 이거 혹시 보이세요? 애들 입 다 벌리고 있는 거? 맞아요. 첫 사진이 이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고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고 사진에서 벗어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이 입을 다 벌리고 더 귀여워. 너무 맞아. 이쁘다. 그래서 얘가 주인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인공 됐구나. 이 코 표현이라던가 눈 여기 보이세요? 이거 눈동자 막 비치는 거, 안에 비치는 것들 코가 이런 진짜 것들이. 귀여워. 네, 홍채를 너무 리얼하게 묘사했어.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요? 표정을 바꿔야 되는데 눈 색깔이랑 눈 표현이 바뀌니까 이렇게 디테일했다가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다른 인물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정도는 좀 무시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캐릭터한테 여러 버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동화책에 삽입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웃는 것들이랑 뭐 표정 화난 것들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썩 찰떡처럼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 이런가 했는데 그 미드전이 오픈 채팅방에 있어서 거기 갔는데 한 명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려고 지금 100장이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미드전이 정상인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네. 아직 멋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좀 기운을 얻고 캐릭터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좀 괜찮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일단 그 주인공인 아이의 시드 번호를 알아야 돼요. 네, 그냥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긴 프롬프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일관성이 없게 다른 캐릭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아이의 얼굴로 해줘라고 하는 게 이제 시드버니랑 아까 혹시 참고 사진 할 때도 링크 같이 걸었잖아요. 이 사진에 시드 넘버까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일관성 있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에 시드 넘버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에다가 표정을 바꿀 거니까 we smile이라고 표현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눈이 초록색이죠. 아, 살짝 그러네요. 원래 첫 그거는 브라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초록색이죠. 뭔가가 다들 조금 달라요. 머리색이 다르고 뭔가 좀 픽사보다는 다른 스타일로 좀 바뀐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 번 해서 가장 비슷한 스타일을 계속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새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 번을 해본 거예요. 100장 해야 되겠네. 100장으로 되면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리믹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리믹스는 그 시드랑 링크 넣어주는 거랑 좀 비슷하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나왔으면은 여기에서 뭔가 머리 모양을 바꾸고 싶다, 머리 색깔을 바꾸고 싶다, 피부색을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이 리믹스 모드를 하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이렇게 창이 아예 따로 떠요. 그래서 여기서 위스마일을 추가를 해주면은 여기서 스마일이 같이 나오는 프롬프트가 수정이 돼서 나오는 건데 어색하잖아요. 솔직히 많이 어색해요. 그래서 정말 한 컷 하는데 100장은 오버일 수도 있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지품 같은 것도 손전등을 들고 있고 뭐라고 썼나요? 모자, 이제 소방관 모자를 쓰고 있고 손전등을 들고 있고 백팩을 메고 있고 뭐 스니커즈를 신었어라고 했는데 첫 이미지 사진이 딱 얼굴 컷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한계가 좀 있어 보여요. 이런 것들은 뭐 여기 보시면은 풀샷으로 보정을 한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나올 수도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첫 이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얼굴에서 그나마 벗어난 장면들 요 정도 이렇게 어색하지만 이런 것들도 나왔고 그리고 손전등 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본 캐릭터도 나온 거예요. 근데 굳이 제가 원하는 샷에 딱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 얼굴 비슷한 것들 이런 거 뭐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거를 좀 사용해도 사용 가능한 정도의 이미지들은 좀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호기심 가득한 눈, 뭐 여행을 출발할 때 그러니까 한 번만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페이지마다 여행을 출발하는 다른 새로운 여행을 하는 거니까 요렇게 소방관 모자도 예쁘게 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이 표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이게 손전등을 맞아, 들고 예뻐요, 이거는 되게. 그 할아버지의 차고에서 소방차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소방차가 그 방수포에 덮여 있거든요. 스토리상으로는 텍스트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딱 그 발견하기 전과 그 방수포를 걷어내고 나서 발견한 후 이렇게 표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좀 했고요. 이제 여행의 마지막. 네. 눈물 약간 글썽거리는 뭔가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도 있잖아요. 근데 커서도 이렇게 큰다 이런 거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이미지들 끝.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은 이 사파를 모아서 동화책을 만드는 것까지 딱 원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제 파일이 날라가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사파를 모아서 다음에는 이제 동화책을 만드는 것까지 완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다음 차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동화책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저는 뭔가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너무 확실해서 그 툴에서 벗어날 수 없어갖고 좀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그냥 미드저니한테 다 맡겨서 작업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그건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 캐릭터 만드는 거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뭐 동화책까지 못 만들어도 캐릭터만 만들어서 맞아. 방송에서 먹어 좋겠어요. 그거 하나 붙여주세요. 우리 거 하나씩 만들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저거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그 캐리커처 같은 앱 있잖아요. 그런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많이 빠를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네. 그거 뭔지 알려주시면 한번 해보는 걸로. 네, 백수 놀 때 이렇게 고급스럽게 놉니다. 네. 뭐 하나 봤더니.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